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송년 특집이기 때문에 한 주간의 이슈가 아니라 2019년 한 해의 이슈를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2019년 12월 30일입니다. 드디어 제가 몇 번씩 방송에서 올해가 가고 있네요 했는데 이제 진짜 갔습니다. 그죠? 네. 뭐 다들 마무리 끝까지 잘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올 한해 때 되면 저와 함께 했던 이 감기가 올 한해 보내면서 널 그냥 보낼 수 없지 이런 아쉬움을 막 표하길래 예, 한 해를 보낸 이 시점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기를 또 걸렸고요. 때 되면 감기에 걸리는 저질 체력의 소유자.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한입니다. 자, 올해의 IT 이슈들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IT 이슈 위클리를 한번 1년간 쭉 돌아보는 시간으로 할까 이렇게 하다가 뭐 그러기에는 제가 방송을 7월에 시작하고 했고 그래서 좀 애매해서 자, 주요 언론에 나왔던 기사들을 토대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IT만 콕 집어서 이렇게 정리를 한 언론들이 사실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훑어봐 드릴 언론들이 GDNet과 조선일보와 그리고 디지털 데일리 이렇게 세 군데의 기사들입니다. 다른데 혹시 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발견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발견한 거 기준으로 커버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GDNet 코리아의 인터넷 결산이라는 기사였고요. 2019년 12월 22일에 났던 기사입니다. 하나씩 한번 훑어보죠. 자, 1번 야후 재팬과 사랑에 빠진 라인. 그리고 또 적과의 동침을 선택한 배달의 민족. 이건 뭐 이미 제가 방송에서 둘 다 아주 깊이 다뤄드렸죠. 야후와 라인의 합병 소식은 이게 과연 좋은 일 맞나요? 이렇게 제가 문제를 제기해 드리는 그런 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배달의 민족의 딜리버리 히어로 그죠? 딜리버리 히어로로 매각이 된 배달의 민족이 매각됐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그 왠지 모를 쓸쓸함에 대해서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이슈를 뽑았느냐? 악플 해결에 나선 포탈, 광고판 변질된 실급검을 결국은 개편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고요. 뭐 네이버는 뭐 개인 취향에 따라서 조절해서 볼 수 있게 만들었고, 뭐 카카오는 연예 분야에 대해서 폐지했고 또 얼마 전에 나온 기사를 보면 카카오가 내년 2월부터는 아예 실검을 이제 폐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 검색이라는 서비스가 초기일 때 사람들이 잘 모를 때 어떻게 쓰는 거지? 뭐 이렇게 잘 모를 때 그때 이제 검색이라는 행위를 자꾸 이제 그 뭐랄까요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죠. 사실 실검이라는 게 그죠?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지금은 굳이 어떻게 보면 없애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들긴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망 이용 가이드라인을 두고 통신사와 인터넷 기업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올 한해 하여튼 뭐 뜨거웠고 말도 많았죠. 뭐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말들 하면서 뭐 핵심은 결국 국내 CP가 해외 CP에 비해서 뭐 굉장히 그 과도하게 이용료 부담을 하고 있다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얼마 전에 이제 방통위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 국내 CP들의 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은 이제 해외 CP도 돈을 내. 뭐 이런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뭐 결국 이제 통신사만 배불리는 일 아니냐. 뭐 이런 또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외로워도 슬퍼도 성장하련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성장 지속. 이거는 뭐 제가 중간중간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특히 이제 카카오의 성장에 대해서는 그 비결이 결국은 김범수 의장의 리더십에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제가 특별히 또 방송으로 구성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방송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넘을 듯 말 듯 데이터 3법, 속이 탄다 이런 얘기인데, 데이터 3법은 뭐 종종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을 일컫는 부분이죠. 근데 뭐 올 한해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여당과 야당의 갈등 때문에 법사위가 제대로 아예 열리지조차 못하다 보니까 결국 이 법은 올해는 망한 걸로, 그죠? 올해는 빠이 짜이찌엔 참이 속 타는 상황이죠. 뭐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미뤄지는 게 늘 참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데 하여튼 내년에는 좀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지디넥 코리아의 기사를 하나 제가 더 뽑았어요. 이게 뭐냐면 금융 결산인데 이게 이제 보다 보니까 좀 IT와 관련된 소식들이 대부분이라 그래서 제가 뽑아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은행과 핀테크 간의 경쟁의 장이 열렸다. 뭐 때문에? 예, 오픈 뱅킹 때문에 이런 얘기죠. 자, 오픈 뱅킹은 뭐 다 아시다시피 예, 이제 하나의 은행의 서비스를 쓰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내가 가입해 놓은 계좌를 열어 놓은 여러 가지 은행들의 계좌를 조회하고 또 심지어는 이체까지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오픈 뱅킹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 뭐 기존에는 사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 결국은 내가 어느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는 어떤 서비스를 쓰느냐가 되게 중요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 은행과 핀테크 간의 경쟁의 장이 새롭게 열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 기존에 사실 금융에서의 어떤 게임의 룰이라면 계좌 하나를 트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그 사람이 내 은행에서 계속 돈 거래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자동 이체 이런 것도 자꾸 걸어주세요. 이러면 이제 결국 그런 것들이 다 귀찮아서 다른 은행으로 못 옮기고 그러면 그 돈들이 쌓여서 결국은 은행들의 규모, 덩치가 되고 뭐 그게 이제 힘이 되고 약간 이러던 게 은행 금융업의 이제 기본 게임의 룰이었는데 자 이제는 어디에 있든 이체나 조회 이런 것들을 어떤 특정 서비스로 몰려서 쓸 수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점점 거기에 몰려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다른 형태의 마케팅을 벌일 수 있겠죠. 그러니 이제 어떻게 보면 게임의 룰이 좀 더 복잡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불발, 반쪽이 된 오픈 파이낸스. 이게 결국 1번과 연결되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 오픈 뱅킹이 제대로 되려면 사실은 신용정보법이 개정이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의 단순히 조회, 이체뿐만 아니라 뭐 대출 정보는 어떤지 뭐 그죠? 뭐 어떤 뭐 증권, 주식 거래, 뭐 펀드 투자 뭐 이런 것들까지 한눈에 딱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사실은 그걸 가지고 이제 좀 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안 된다. 이게 앞에 말씀드린 데이터 산법과 다 연결되는 얘기죠. 어쨌든 반쪽 오픈 파이낸스다. 뭐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는 사실 IT 이슈는 아닙니다. 은행 과당 경쟁의 민낯, DLF 사태, DLF로 인해서 손해 본 분들이 많았죠. 부디 저희 시청자 중에는 DLF로 인해서 손해 보신 분들이 없으시길 바라면서 자, 네 번째로 뽑은 것은 17년 만에 새로운 금융업법 P2P 금융법이 생겼다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P2P 금융법과 관련해서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그죠? P2P를 합법화한 그런 이제 법을 만든 것이고요. 굉장히 고무적이고 아주 그 좋은 소식이었죠.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도 아주 깊이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P2P에 계시는 실제 그죠? 피플펀드의 CEO를 모셔서 제가 인터뷰하는 형태로 방송을 했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방송이 올해 저희 ITC 위클리의 전체 방송 중에 조회수 기준 탑을 찍은 1위를 찍은 그런 아주 좋은 방송이었죠.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조선일보로 넘어가 보죠. 조선일보 테크팀이 뽑은 10대 뉴스라는 기사가 12월 26일에 났습니다. 첫 번째는 5G 한국에서 다 놀렸다. 그죠? 5G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됐으니까요. 자, 두 번째는 소재를 무기로 삼은 일본. 이건 뭐 열받는 얘기인데 더 이상 이제 혈압 오르기 싫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폴더블 폰이 완판 행진을 했다. 뭐 이런 소식이고요. 이게 이제 사람들 예측이 좀 갈렸었죠. 너무 비싸고 막 200만 원이 넘고 그리고 뭐 과연 뭐 폴더블 폰을 누가 쓰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뭐 결론적으로는 완판 행진을 했다. 근데 뭐 여전히 완판이 사실은 뭐 공급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근데 하여튼 완판했다는 그런 소식 놀라운 소식인 건 맞죠. 자, 네 번째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붕괴됐다. 그래서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나는 그런 소식이 있었고 다섯 번째는 타다와 붉은 깃발법, 타다 금지법에 대한 얘기죠. 붉은 깃발법은 1865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졌던 조례인데 당시에 최초로 생긴 자동차를 견제하기 위해서 마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마차를 보호하고 자동차를 견제하기 위해서 붉은 깃발을 단 마차가 앞에 있으면 뒤에 있는 차들은 그 마차를 추월할 수 없는 그런 법을 만들었다고 하죠. 하여튼 뭐 그거에 빗대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한국판 붉은 깃발법이 결국 타다 금지법 아니냐인데 하여튼 요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방송에서 많이 올해 다뤄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뽑은 10대 뉴스는 게르만 민족이 된 배달의 민족. 이것도 뭐 저희 방송에서 많이 다뤄드렸죠. 자, 일곱 번째로 뽑은 것은 독과점 칼날 앞에 선 가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그리고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애플이죠, 애플. 죄송합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이게 감기약의 부작용이에요. 네. 독과점 이슈에 대해서는 올해 특히 뭐 많은 아주 그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그쵸? 미국 정부와 또 EU까지 나서서 전반적으로 이 가파에 대해서는 아주 공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이 가파를 길들이기를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독과점의 뭐 소지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올해 특히 많이 이제 들어간 상태고 뭐 빠르면 뭐 내년 초부터 뭔가 이제 이런저런 결과들이 나온다고 하니 이게 또 이제 여러 가지 업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자, 여덟 번째로 뽑은 10대 뉴스는 디즈니가 넷플릭스에 도전한다. 결국은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 서비스를 두고 한 얘기인데요. 저는 사실 이거를 10대 뉴스에 뽑았다는 게 사실 굉장히 놀랍긴 했어요. 조선일보의 어떻게 보면 인사이트가 좀 남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뭐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는 뭐 판단해 보십시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비중 있게 다루기 쉽지 않은 뉴스인데 비중 있게 다뤄주셨다는 것에 제가 좀 놀라긴 했습니다. 자, 디즈니는 그만큼 컨텐츠 파워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걸 등에 업고 넷플릭스에 도전하는 OTT 서비스를 직접 만들었다는 소식이죠. 아마 업계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이제 11월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본격적으로 업계 구도 재편에 상당 부분 영향을 주는 플레이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홉 번째로 뽑은 10대 뉴스는 라인과 야후재팬의 경영 통합. 앞에서도 제가 언급해 드렸죠. 그리고 열 번째의 10대 뉴스는 미국이 화웨이를 저격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역시 뭐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또 어떤 기업에 대한 견제가 아주 그 심하게 들어갔던 거죠. 미국과 거래할 수 없게 뭐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소식이었죠. 자, 마지막으로 훑어볼 언론은 디지털 데일리가 뽑았던 IT 산업 뉴스, IT 산업 10대 뉴스입니다. 12월 25일에 관련된 기사가 나왔고요. 관련된 제목으로. 자, 첫 번째로 이쪽에서 뽑은 것은 5G로 시작해 5G로 통신 시장입니다. 5G로 시작했다는 건 이해되시죠? 예, 올해 5G로 세계 최초로 우리가 시작을 했고 뒤에 있는 5G로라는 거는 그만큼 초고속으로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해 말에 약 한 500만 명 정도 가입자 예상한다고 하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자, 두 번째 일본의 수출 규제 충격.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얘기죠. 그러나 이제 기사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전화위복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폴더블 폰 시대가 개막됐다. 이런 얘기. 네 번째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전쟁이 심화됐다. 점화됐다. 이런 얘기죠. 뭐 저도 이제 이 기사 보면서 알았는데 도화선이 된 거는 결국 LG화학 직원이 SK 이노베이션으로 한 100명 정도 가까운 직원이 이직을 했다고 해요. 뭐 그게 도화선이 됐다고 하니 뭐 심기가 불편할 만하죠. 그죠? 뭐 이런저런 지적 재산을 결국은 뭐 침해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 뭐 또 두 회사 간의 명예훼손도 막 오가고 하여튼 좀 지저분한 그런 하여튼 소송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모빌리티 서비스 잔혹사가 계속되나입니다. 뭐 역시 이제 타다 그리고 또 해외에서는 우버 뭐 이런 등등의 얘기이죠. 자, 여섯 번째는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진통 끝에 확정됐다는 얘기고 토스뱅크에 대한 얘기죠. 일곱 번째는 망 사용료 공방전 ISP 대 CP 으르렁 이것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여덟 번째는 클라우드 불황 속에서 IT 시장을 견인했다. 여러 가지 불황 속에서 하여튼 클라우드만 뭐 하여튼 잘 됐죠. 금융을 필두로 해서 잘 됐고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국내외 거대 업체들이 뭐 이것도 이제 내년에 좀 볼만할 것 같아요. 자, 아홉 번째 10대 뉴스는 LG 플러스의 CJ 헬로 인수 소식. 그리고 열 번째는 이딴 가상화폐 거래소 사고로 인해서 좀 불안감이 증폭됐다. 뭐 이런 소식입니다. 자, 이렇게 좀 뭐 보니까 어떠십니까? 뭐 뉴스들이 대체로 다 비슷비슷한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다르고 그죠? 예, 또 인터넷 쪽을 좀 더 웨이트를 두고 보느냐, IT 하드웨어 쪽을 보느냐, 또 서비스 쪽을 보느냐, 뭐 하여튼 관점이 다른데 하여튼 재밌게 갈무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자, 여러분의 10대 뉴스는 어떻습니까? 무엇인가요? 네, 12월 31일에 예,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한 해를 돌아보기에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저는 특히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아주 행복한 그런 한 해, 2019년은 정말 아주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자, 내년에도 남다른 인사이트로 그래도 뭐 현장에 좀 있어 봤고 그죠? 여러 가지 뭐 전략도 해봤고 했으니까 그래도 좀 남다르지 않을까요? 예, 남다른 인사이트로 IT 이슈를 계속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자, 2019년 IT 이슈 위클리를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해피 뉴 이어.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세요. 저는 다음 주에 아니죠. 내년에 2020년 1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